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신 2부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 일본어 얘기할 뻔했어요. 사사또 사사토. 사사또가 바로입니다. 원래 하지메 아닌데 시작합니다가 없죠? 하지메마스. 하지메마스. 자, 좀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네. 테슬라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아, 네, 테슬라봇이 발표가 됐죠. 테슬라에서 만든 건가요? 네, 테슬라에서 만들었고요. 네. 이런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을 이렇게 들고 나와야 할 정도로 음, 완성도가 참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뭐 춤추고 뭐 뒤로 덤블링하고 막 이런 로봇들 스팟도 보다가 있고. 네. 이렇게 그 나와서 사람들이 다들 노인 로봇이라고 막 이렇게 진짜 막 흔들흔들 이러면서 천천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신뢰가 아닐지. 실례죠. 실례인데. 노인분들 건강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분위기도 되게 싸하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막 나와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자 테슬라 보십니다 이러는데 싸하고 그 다음에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자 뭐 얘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지만 이 로봇의 목표가 방향성이 그런 거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비싼데, 좋지만 비싼데, 이 테슬라 봇은,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해서 아주 싸게, 뭐, $1,000, $10,000, 뭐, 이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자동차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도 발표가 사실, 좀 큰 소리를 팡팡 친 다음에, 정말 돼? 정말 돼? 이러면서 막 사실 뻥카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좀 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뭐, 시작은 저렇지만, 궁극적으로 방향성만 맞으면은 그쪽으로 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 반응이. 네.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의문의 1승이다. 현대가 의문의 1승이 아닌가. 라는 요즘 또 네. 스팟 굉장히 유튜브에서 뭐 컨텐츠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긱플이 이제 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어, 스팟이 가격이 1억 원이래요, 한 대. 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긱플에서 한 대를 네.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막 개조를 해가지고 음. 이제 출품을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어,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아틀라스랑 테슬라 봇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음, 이런 비교도 이 있었고 또 로봇이 왜 아직도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있지 못한가? 그 음. 중에 주요한 이유가 너무 비싸서 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공장에서 로봇 팔 이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요. 아, 네, 뭐 그런 네. 거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굳이 이 이족 보행과 인간형에 그쵸. 집착하는가, 이런 얘기도 그쵸. 많이들 하더라고요. 바퀴 달는 게 훨씬 더 음, 편한데. 그렇죠. 음, 네. 자, 그 다음에 SF 신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에비님이 네. 그 신작 3채 음, 드라마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음,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많은 내용은 음, 없긴 한데 일단은 그 왕좌의 게임과 트루 블러드의 제작자 였던 분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이 참 화려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누구로 그 나오죠? 웡으로 나옵니다. 네, 네. 그쵸. 멍으로 네, 나오는 본인의 이름으로 아, 나오는.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이 베네딕트 네. 웡이라는 이 배우분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존 브래들리랑 리암 커닝엄, 왕자의 게임에 나왔던 음, 분들이세요. 그 리암 커닝엄은 그분이죠. 라니스터가의 수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 있으셨던 네,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 이렇게 계신데 제가 아는 분들이 잘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사진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공개 예정이고요. 류츠신도 컨설팅 프로듀서로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제 3체 외계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네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뭐 사람들이야 사람들로 나오는데 우리 3체 외계인들이 네. 보면은 좀 머릿속으로 잘 상상이 안 가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쵸. 머릿속으로 상상은 뭘 어떻게 표현하든 약간 실망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약간 네. 약간 컨택트에 나오는 외계인도 네. 보면은 굉장히 좀 내가 상상한 건 저런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스틸컷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보시는 대로 외계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 중국 예전에 그 문화대혁명 시대에 그런 중국 배경으로 찍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콩땅콩님이 댓글로 삼체는 웹툰도 있지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웹툰 얘기도 가져왔어요. 네. 준비된. 네. 네. 중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엄청나게 활발하게 또 만들고 있어요. 영화가 사실은 2016년에 촬영을 해서 2017년에 개봉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작사 사정으로 무기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느낌이고요. 드라마가 2022년에 방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9월에 방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포스터가 이렇게 되고요. 약간 트레일러도 있거든요. 트레일러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뭔가 퀄리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툰이 연재가 되는데 웹툰이 예원제가 빠지고 스창이 엄청 비중이 높아진. 그래서 도대체 예원제가 빠지면 어떻게 스토리 전개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원제가 그 3체에서 이제 메시지 받아가지고 좀 약간 네, 세상 망해라 막 약간 망하게 하는 그런 네, 캐릭터죠. 네. 스촨이 그 형사 캐릭터거든요. 형사. 네. 처음에 이제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음. 그런 인물인데 그 다음에 또 뭐 여성 캐릭터를 필요 이상으로 뭐 노출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도 뭐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웹툰의 그림은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이고 이 예쁜 캐릭터가 양둥이에요. 그 왜 작중에서는 이제 자살한 걸로 나오는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이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믿던 게 이제 막 이러면서 예원제 굉장히 짧게 나오지 않나요? 네, 짧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지에 그러게요. 한쪽을 장식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작화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네네 작화는 좋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작화에 힘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앞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도 중국어긴 하지만 들어가시면 거의 다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봐도 약간 이해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나의 삼체라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로 팬들이 동인 애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너무 좀 인기가 있으니까 시즌3부터 공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삼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좀 삼체 3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아주 3부를 제가 아직 안 읽었는데 3부가 이제 전쟁하는 네, 내용이죠. 맞아요. 지구랑 이제. 네. 귀염뽀짝하게 이렇게 나온 삼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고요. 다 링크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바타가 2023년에 개봉 예정이라 비교될 것 같아요. 라고 콘텐츠 에드미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책 신작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신간 베스트를 보면요. 일단은 1위를 저주토끼가 차지하고 있고요. 2위를 저희가 다음번에 다룰 내가 행복한 이유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위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행성,
4위가 이 미키 세븐. 음.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세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초엽 작가의 뭐 SF는 아니지만 김초엽 작가님이 SF 작가님이시니까 한번 소개해드리면 책과 우연들이라는 에세이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가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에세이집. 영감을 뭐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알렉산더 K의 소설이고요. 박중서 번역가님이 번역하셨습니다. 허블에서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네. 아신다면 이미 연배가 감정에 걸렸다. 네. 자, 코난 하면 또 무슨 코난이 있는데 다른 탐정이요? 코난이 있지 않나요? 탐정 그쵸. 코난. 탐정 코난을 생각할지 아니면은 미래소년 코난을 생각할지 따라서 또 연배가 달리는 게 아닐까라는 하지만 생각이 둘 다 오래된 애니라는 거. 그렇죠. 네. 이 미래소년 코난의 원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멸망한 세계의 소년 소녀가 전해온 회복의 메시지라는 띠지를 달고 있고요. 이게 사실 미래소년 코난은 좀 해피엔딩으로 각색이 되었는데 뭐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을 각색을 했는데 근데 이 원작 소설은 열린 결말이래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한층 더 어둡고 비관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가의 아버지가 KKK 단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분이래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사고로 잃고. 그래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격과 이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떤 이런 망한 세상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라나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이 라나는 정말로 더 좀 강한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강한 인물이고 그래서 클리셰 원래 이제 이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에서는 좀 클리셰적인 여성 주인공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원작에서 인질이 된 것은 코난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또 재미있을 만한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두 소년 소녀의 애정 관계가 세계의 멸망 혹은 구원과 직결되는 세카이계의 상상력의 시원이 된 소설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이라든가 별의 목소리라든가 안노 히데아키의 신세계 예방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네요. 네. 코난 더 바바리안. 이게 뭔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망가시는 건가요?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이 야만인 코난을 아시면 연배가 더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최근 코난은 없나요? 최근 코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코난 쇼 호스트 코난 오브라이언이요? 네, 그분도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SF 소설 쪽에 있진 않아가지고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그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첫 페이지에 광고가 뜨길래 고전 리뷰툰이라는 웹툰이에요. 웹툰인데 1편은 다른 내용이었고 2편이 고전 SF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뭐 해묵은 오해와 진실 해가지고 뭐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사실은 그냥 대학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랑 작가님이 18살이었다. 라는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트리비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런 웹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18살에 뭘 했지? 그쵸. 저희는 뭐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해저 이말리, 지구 속 여행, 잃어버린 세계, 타임머신, 투명인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네요. 유년기의 것도 있고 아이로봇, 파운데이션 시리즈. 굉장히 꽤 본격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키드니스트라는 분이 지으신 그런 분이 만화고 편식한 독서가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해놓고 계시네요. 전혀 편식하지 않으시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신작. 네. 홍지윤 작가님. 홍지윤 작가님이 본명은 또 따로 계시고요. 네. 원래 예전에 이제 DCDC라는 그런 필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홍지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공상연애 소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SF를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네. 많이들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 어떤 네이밍을 오히려 좀 전복시킨 거죠. 그래서 공상연애 소설이라고 하면서 밑에 작가의 말에 보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약간 얘기를 하세요. 보면은 SF 팬과 작가분들이 이 공상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헤게모니 투쟁이 올바르다고도 평가합니다만, 제게는 아직 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근거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소설보다는 공상연애 소설에 가까운 오거들을 모았고 표제작으로 삼고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띠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문아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연애를 글로 배울 거라면 이 소설을 읽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명확하다. 내가 이 작품을 읽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 낯뜨거워지는 그런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우파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서 이 표지가 대단히 귀여워요. 람다람 작가님 일러스트를 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여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 사탕을 삼킨 이후로 많은 사람의 꿈을 몰래 훔쳐봤지만 엘만큼이나 환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엘이 꾸는 꿈의 단 하나뿐인 손님이에요. 이런 대사가 적혀있는 이런 홍보용 그림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집이 사실은 그 DCDC 작가님이 어디로 갔는가? 왜 이분이 더 이상 DCDC라는 필명을 쓰지 않고 홍지윤이라는 이름을 쓰는가에 대한 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CDC 작가님은 예를 들면 뭔가 좀 더 거칠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후려패거나 아니면 빈정대거나 아니면 뭔가 열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쓰셨는데 이런 작품들을 쓰셨는데 이제는 좀 더 조심스러워졌고 좀 더 나이를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나는 어떤 걸 써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담긴 작품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할 작품은요, 아메리카에 어서 오세요 라는 매슈 베이커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이수연 작가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문학국내에서 나왔고요. 원래 제목은 Why Visit America입니다. 그래서 반대인데요, 뜻이? 왜 미국에 방문했니 이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메리카에 방문할 이유인 거 아니에요? 방문할 이유 네. 맞네요. 그래서 당신이 아메리카에 왜 와야 되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그 카드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 평생 기억 삭제형을 받으셨나요?
경험자가 성공적인 사회 복귀 팁을 전수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가 대단히 기발하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속에서 좀 재치 있게 풀어내는 그런 단편들이 담긴 작품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블랙미러 같은 느낌의 그런 소설이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노동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인구 조절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권장하는 세상이 온다면, 아니면 인간의 정신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육체 없이 컴퓨터 서버 상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의 그런 설정을 해서 풀어내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단히 좀 익살스러울 것 같고 위트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미러에 비견되면서 출간 즉시 다수의 제작사와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입니다. 네. 은하행성 서비스센터 정상 영업합니다. 곽재식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연작 소설집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미음, 이응, 이응, 시옷? 네. 미영과 양식의 은하행성 서비스센터. 이 책도 소개해드렸죠. 네. 이 책의 후속편인 거죠. 네, 그래서 제목이 약간 그거 네. 떠올라요.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그 짤방 아세요?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미영이와 양식이가 활약하는 그런 우주 모험담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초공간 도약 항법이 개발된 미래에 이 이미영 사장과 김양식 이사가 이 재정적인 위기에 시달리는 은하행성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즘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네.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나요? 어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건담 공식 채널로 들어가시면 반다이 채널로 들어가시면 그냥 공짜로 틀어주는데 심지어 진짜요? 한글 자막도 달려있답니다. 몰랐네요. 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4화까지 아마 나왔을 거고요. 저는 한 2화 정도까지 봤는데 상당히 그 소녀혁명 우테나라는 작품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을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이 건담 역사상 최초로 여성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네, 감독님의 의지였다고 하는데요. 선라이즈 50주년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요즘 시대에 맞게 그 나라별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거대 기업이 나와요. 거대 기업이 나오고 여기 지금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저 하얀 머리 주인공과 이제 빨간 머리 주인공이 있는데 저 빨간 머리 주인공이 이 로봇을 몰게 되는 아주 뭐 운동신경도 좋고 뭐 이런 친구고요. 저 하얀색 머리 주인공이 재벌의 딸이에요. 이 거대 기업 정말 그 밑에 한 200 몇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기업의 회장의 딸인데 이 회장이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이 로봇들이 이제 싸우는 걸 결투를 뭐 할 수 있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결투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 저 딸의 약혼자가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 머리 주인공이 계속 참고 있다가 아빠 왜 너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이 건담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기? 네. 건담이라는 이 형식의 로봇이 제조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데 저 빨간 머리 주인공이 타고 온 이 로봇이
건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중역들이 모인 회의에서 얘가 건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담이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특징에 의해서 건담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건담을 생산한 그 기업이 여러 기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거는 건담이 아니고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건담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능은 되게 좋거든요. 결투에서 이겼어요. 저 건담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생산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업계 1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저 건담이다. 이러면서 저 바로 걸린다. 이러면서 견제하고 네, 그런 식의 재미있는 전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까지 저는 봤습니다. 3, 4화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수성에서 온 친구라는 설정이고 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배경은 어떤 스페이스 콜로니 안의 어떤 이런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조종수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설정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단신을 준비를 해왔네요. 그래서 시청료는 건프라로 대신 받는다고. 그렇죠. 콩땅콩님이. 네. 자, 건담 붕당 정치라고 콩땅콩님이 말씀하시네요. 또 콩탕콩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최근에는 2곽제식 속도를 한 번 더 넘어서 3곽제식 속도로 장군무술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뛰어넘는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곽제식 작가님. 네. 약간 헤르미온의 시계가 있는 게 아닐까. 과거로 계속 돌아가가지고. 네. 아니면 시간을 천천히 돌리면서 본인만 이제 48시간 살고 있는 거죠, 하루에. 네.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네. 흐르니까. 네. 너무 저희 약간 이상한 농담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단신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드디어 201화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흐름드 살롱도. 네,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